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연입니다. 자, 발단원 연습 문제 실력편 시작하겠습니다. 판별식을 활용해서 2차 방정식 근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게 실근인지 허근인지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이 실력편 문제 안에는 지난 시간 말했지만 앞단원에서 나왔던 수많은 개념들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 풀어보면서 표시하고 복습하시고 정리하시고. 알겠죠? 자, 바로 5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력편문 시작하는 거야. 자, 보세요. x에 관한 두 2차 방정식, 최고차항 계수가 1이기 때문에 당연히 2차 방정식이고 이게 서로 단도 허근을 갖는다. 아, 뭐가 굉장히 평범한 내용이니까 판별식을 통해 가지고 그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b가 0보다 작구나. 이거는 뭐니? p제곱 마이너스 4q가 0보다 작구나. 자,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 x에 관한 2차 방정식 요것의 근을 판정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것의 판별식 a 플러스 p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8의 괄호 열고 b 플러스 q가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이걸 좀 찾아보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이제 근을 판별하는 문제지만 판별식을 이용해서 바꿨잖아. 요 두 부등식이 성립할 때 이것은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요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지금. 자, 문제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이게 필요 없어. 문제가 필요 없어요. 2차 방정식 문제가 아니야. 부등식 문제인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도 시작할 때 말했지만 이런 게 있어요. 판별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이 단원에서 배운 새로운 개념이고 여기서부터 그 다음 푸는 과정은 이 단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야. 혹시나 학생들이 여기까지 잘 했는데 그 다음에 안 돼. 그럼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요 판별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부등식을 다루는 방법, 뭐 이식을 변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근본적으로 수학 실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수학 실력은 그냥 태생적으로 얘는 수학을 잘해 이런 거 아니야. 수학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상황들 많이 경험해 보시고 그러면서 각각의 문제의 상황들이 등장을 했을 때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이런 과정들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선생님 너무 안타까운 게 수학을 잘하는 방법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건 누구 강의를 듣건 무슨 책을 공부를 하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공통점이 있어.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고 많은 시간 투자를 하고 그와 동시에 생각을 많이 해보고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걸 하는데 이 두 조건으로부터 얘를 찾는 거예요. 얘 한번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써볼게요. 이걸.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ap 마이너스 8b 마이너스 8q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식과 이식을 비교하는데 보니까 이 값이 a제곱하고 p제곱이 있고 이게 4b하고 4q 사이 관계니까 이게 문제가 보니까 a제곱이 있고 p제곱이 있고 4b가 아니라 8b가 있고 8q가 있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크게 두 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식이 이거다. 지금 a제곱이 4b보다 작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p제곱이 4q보다 작다는 뜻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의 식은 한마디로 a제곱을 4b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는 4b에 관한 식을 a제곱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편리한 거 사용하면 되는 거야. 자, 잘 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동일한 방법으로 답지처럼 풀 수는 없어. 선생님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좋아. 그러면 a제곱 자리에 한번 4b를 집어넣어 볼까? 그런데 이 a제곱 자리에 4b를 집어넣으면 a제곱은 4b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4b를 집어넣고 이 자리에다가 4q를 집어넣으면 얘가 크니 얘가 크니? 당연히 얘가 큰 거야. 알겠습니까? 플러스 2AP 마이너스 8B 마이너스 8Q가 되고요.
요거를 정리하니까 4b랑 8b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q, 마이너스 2ap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것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정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봤더니 요 값은 이거보다는 작은 값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정하게 되면은 무언가 얘를 할 수가 있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문제 다른 조건은 없어요.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렇기 때문에 요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시행착오는 가능한 시행착오야. 다만 이걸 갖고 답을 낼 수는 없는 겁니다. 좋아,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이런 것도 가능한 거지. 나는 4b 자리에 a제곱을 집어넣어서 식을 변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지. 이건 지우고 이제 이게 지우고 이거 지금 마이너스 8b거든요. 그러면 요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a 제곱이 마이너스 8b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식은요. a제곱 그대로 냅두고요. p제곱 그대로 냅두고요. 플러스 2ap 그대로 냅두고요. 마이너스 8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2p제곱을 집어넣게 되면은 요게 더 크다는 걸 여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 자리에 이걸 집어넣으면 얘가 더 큰 거야. 이걸 자리에 이거 집어넣으면 얘가 크기 때문에 이거 자리에 이거 집어넣으면 얘가 더 큰 겁니다. 자, 이렇게 써놓으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니까 이 식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2ap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의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p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것의 의미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무조건 0 이상이 되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값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요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야. 그런데 이 값보다 요 값이 더 작잖아. 그러니까 이 값은 음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음수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판별식이 중요하지만 판별식이 끝이 아니라 사실은 시작이지 판별식으로 식을 만들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식변형을 통해서 양음을 판정하는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2차 방정식이잖아. 일반적으로 2차식이 나오니까 완전 제곱식이 많이 나와. 이 수학 상편의 거의 대부분이 완전 제곱식이야.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이니까 전부 다 제곱수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아까 식변형할 때 쌤이 한 번 시행착오를 했잖아.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은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양음을 판정하기가 힘들어. 근데 이걸 이렇게 바꾸냐 이거는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차로 바꾸는 게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되겠어요? 다음 문제 8-6번. 다음 x에 관한 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실근을 가지도록. 한 쌍의 실근이란 말은 x, y가 x도 한 개, y도 한 개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그 실근을 구하시고 PQ는 실수이다. 그러니까 지금 x, y 관한 지금 2차식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x가 한 개니까 이거를 x만 놓고 보면은 x가 중근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x에 관한 2차식. 자, 그 다음 x에 관한 1차식이 있습니까? 1차식 있습니까? 이거 2xp니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p가 되네. 이거밖에 없네? 그렇네요. 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 y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qy 됐죠? 그리고 이거 플러스 5가 되고 요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p가 되고 잠깐만요. 이거 잘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한데? 다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qy이고 자, 쏘리. 요거 넘어가니까 플러스 4q가 되고 플러스 2p가 되고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는 거네요, 식이.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x에 관한 2차식인데 이게 뭐예요? 중근을 가져야 돼요. 오직 한 쌍의 실근이기 때문에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x값은 하나만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의 판별식 d 나누기 4를 하게 되면은 p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qy 마이너스 4q 마이너스 2p 플러스 5는 0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만족하는 것만이 x가 한 개 나오는 거야. 근데 이와 동시에 여기서 y도 한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 식은 지금 뭡니까? 이걸 만족하는 뜻은 이게 y에 관한 방정식이잖아. 맞습니까? 원래 식은 xy에 관한 방정식인데 먼저 x만 놓고 보니 이건 x에 관한 방정식 취급이 되고 이것이 오직 하나의 x값을 가는 거니까 판별식을 0이라고 문제를 푼 겁니다. 근데 이걸 풀어놨더니 이것만 만족하면 x는 한 개 나오는 거야. 근데 그와 동시에 이걸 만족하는 것은 y에 관한 방정식인데 y도 한 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식을 y에 관해서 정리했을 때의 판별식 역시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y에 관한 내림차순 다 넘겨볼게요. y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하게 되면 y의 제곱 그 다음에 y가 있는 부분 하나도 없습니까? 마이너스 2qy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4q 플러스 2p 마이너스 5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걸 만족하는 y값이 또 딱 하나만 나와야지. 한 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의 판별식이 또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p의 제곱 마이너스 4q 마이너스 2p 플러스 5는 0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만족하는 건데 문제가 이걸 만족하는 걸 또 풀려. 문자가 지금 p, q, x, y 4개가 있는 거야. 근데 첫 번째 x가 하나란 조건으로부터 식 하나 얻고 y가 하나란 조건으로부터 식 하나 얻고 그래서 얻은 식이 이 식인데 이 식이 또 뭐가 됩니까? pq가 실수인데 봤더니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q-2의 제곱 완전 제곱이 바뀌죠. 그리고 p-1의 제곱 이퀄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pq가 실수기 때문에 실수 제곱은 0 이상이고요. 실수 제곱은 0 이상인데 0 이상인 거 2개 더해서 0이 되는 방법은 얘도 0이고 얘도 0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거는 q는 2, p는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걸 가지고 이걸 구하는 걸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부정방정식은 어디서 배우냐면은 아직 안 배웠어요. 뒤에서 배울 겁니다. 이거 실수 조건이 주어진 부정방정식 푸는 방법은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보면 선생님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배웠기 때문에 푸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는 괜찮아.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알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됐습니까? 그리고 부정방정식 뒤에서 배우니까 배우고 확인하시고 기본은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 되면은 식은 하나지만 사실은 2개의 문자를 전부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다음 문제 8-7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집니다. 판별식으로 그냥 풀면 되는 거지. 그지? 자, 허근을 가지는 거니까 b-의 제곱 p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 값이 0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근의 세제곱이 실수래. 이 허근은 오메가라고 하면은 이 오메가의 세제곱 자체가 어떤 실수, 이렇게 실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있을 때 p의 값을 구하십시오.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일단은 얘가 허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생긴 식을 먼저 풀 수가 있지요. 이거 부등식 푸는 거 기억납니까? 이걸 따라 쌤이 이 부등식 첫 단원에서 설명했습니다. 인수분해 먼저 하는 거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p 플러스 3에 p 마이너스 1 0보다 작다고 0보다 작다는 것은 큰 것과 작은 것 사이가 되니까 0이 되는 건 마이너스 3, 0이 되는 건 1. 일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만 가지고 p 값을 구할 수는 없지. 그냥 p의 어떤 조건만 구한 거야. 이제 그 다음 필요한 조건이 뭐냐? 이 허근의 세제곱이 실수인 거야. 근데 이 허근은 뭐냐면요. 요 식을 만족하는 방정식의 근이 허근인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요거 세제곱이 실수란 요 조건을 활용하는 테크닉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썼던 것 중에 그 허근을 오메가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그 오메가는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당연히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2의 p 플러스 1의 오메가 플러스 4는 0. 당연히 이걸 만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오메가의 세제곱이 실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풀까를 봤더니 그래. 제곱
오메가 1차 상수항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오메가의 세제곱 형태가 보이니까 이거를 오메가의 제곱 곱하기 오메가 형태로 만들어서 한마디로 이 오메가 제곱 자리에 요거를 넘긴 거를 집어넣게 되면은 2의 p 플러스 1 마이너스 p 플러스 1의 오메가 마이너스 4 그리고 곱하기 오메가가 돼서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수란 뜻이야. 좋아. 한 번 더 해볼까? 이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가 전부 다 허수니까 뭐 허수일 것 같으니까 이 오메가의 제곱을 다시 한번 오메가에 하는 1차식으로 만드시면은 이 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괄호 열고 p 플러스 1에 그리고 요 자리 오메가 제곱 자리에다가 2의 괄호 열고 p 플러스 1의 오메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고 빼기 4 오메가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거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은 4의 p 플러스 1의 제곱에 그리고 오메가에 그 다음에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거 먼저 쓸까요? 자, 마이너스 4에 이렇게 쓸까요? 네, 오메가에 그 다음 뒤에 상수항이 남아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8의 p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 값이 지금 실수라고 문제 나와 있는 거야. 이걸 푸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실수라는 말은 얘는 당연히 실수지 문제에서. 그리고 얘는 당연히 허수입니다. 왜 그래? 그렇지, 이 오메가가 허근인데 그 앞에 어떤 숫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실수기 때문에 실수 곱하기 허수는 당연히 허수가 되는 거야. 실수가 0이 아닌 이상. 근데 문제에서 이게 실수가 되려면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0일 수밖에 없는 거 허수 부분이.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 복소수의 상등에 의해서 이 앞덩어리 다시 말하면 4의 p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가 0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말은 p 플러스 1의 제곱이 1일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 거죠. 그럼 p 플러스 1이 뭐란 뜻이야? 뿔마 1이란 뜻이야. 그럼 p가 얼마란 뜻이야? 0이거나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가. 알겠습니까? 질문이 실수 p 이게 끝이네 그냥. 한번 심심하니까 해볼까? p가 만약에 0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고요. p가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이거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이라고 쓸 수가 있고 기억납니까?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식은 a 플러스 b나 a 마이너스 b를 앞에다 곱하게 되면은 세제곱 이퀄 실수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건 안 해도 돼. 지금 쌤이 한 거는 그냥 한번 진짜 심심하니까 확인해 본 거고 요 과정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복소수의 상등은 어디서 배웠어요? 복소수 단원에서 배웠지.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지만 판별식 문제가 아니야. 복소수의 상등 문제인 거야 이거는. 네, 이 점 명심하시고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8-8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이것의 해가, 이것의 근이 실수일 때 이것의 값을 구하십시오. 굉장히 막 이상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뭐야 이거? 세제곱, 3의 2b? 좋아. 어쨌든 얘가 실수라는 말은 이것에 해당하는 d 나누기 4가 그죠? 1-a-b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뭐예요? 2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b의 제곱이 0 이상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요. 됐습니까? 이것일 때 이것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잘 모르겠어. 전개를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 전개를 완전히 쫙 해서 풀어도 되고요. 이걸 잘 봤더니 1-의 a 플러스 b의 제곱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전개를 다 하려고 봤더니 1-의 a 플러스 b의 제곱이잖아. 여기가 a 플러스 b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a 플러스 b에 관한 식으로 그러니까 전개를 다 해도 돼. 다 해도 됩니다. 다 해도 되는데 그냥 요거 전개하기 너무 좀 귀찮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이거를 제곱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되는데 뒤에 거 제곱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의 2배가 있으니까 이 식은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의 a 플러스 b의 제곱이 하나가 살아남고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b가 살아남고 여기는 상수항이 1이고 여기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식이 뭡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하고 똑같고요. 요 값이 0 이상이라고 나온 거죠.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네,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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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a 플러스 b를 동그라미라고 하면은 1 마이너스 동그라미 제곱 빼기 2에 빼기 2 동그라미 제곱은 마이너스 동그라미 제곱 마이너스 2 동그라미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묶어내면 완전 제곱식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은 이거는 a 플러스 b의 플러스 1의 제곱이 0 이하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a, b가 문제에서 실수라고 나와 있지. 그리고 실수기 때문에 이 실수를 제곱한 게 0 이하가 되는 방법은 얘가 0인 방법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이고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근데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야. 이걸로 뭘 구하는 문제냐? 자, 그러면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인데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인 걸 통해서 ab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건 뭔가 대칭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앞에 많이 있잖아. 뭐 있습니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괄호 열고 a 플러스 b가 바로 얘가 되는 거를 곱셈 공식에서 배웠었고 마이너스 3ab가 되는 것을 우리가 구하시면 이게 이 식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플러스 3ab이고 마이너스 3ab이니까 요거는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고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오케이. 오히려 이거는 앞에 거보다 복잡하긴 하지만 좀 느낌이 쉬웠을 거 생각합니다. 자, 8-9번은 더더욱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이 8-9번 같은 문제를 우리가 보통 OX 문제, 참거짓 문제, TF 문제, TF 문제는 true, false가 앞에 약자를 따고 TF라고 부르는데 미국의 수능 시험에 해당하는 SAT나 어떤 대학원의 GRE 시험 같은 걸 보면은 TF 시험 같은 게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느낌은 이런 거지. 맞으면 정답, 틀리면 X. 그러면 일단 열심히 풀고 모르는 거 찍으면 50%의 확률로 맞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 좀 어려운 문제 막상 풀어보면 이 4개 중에서 2개는커녕 다 틀리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보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 수학적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모르는 상태로 풀어버리면 틀리는 거야. 고등학교 수능시험 기준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나와요. 이렇게 생긴 2차식에 대해서 D는 B제곱 마이너스 4A라고 할 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십시오. 라고 하면은 이거 맞냐? 이거 틀리냐? 맞냐? 틀리냐? 1번 기억, 니은, 2번 기억, 디귿 이렇게 해가지고 푸는 거야. 어떤 문제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판정하는 건데 우선은 그냥 문제 하나하나의 보기만 담백하게 보겠습니다. 자, 2차식이 나와 있고 당연히 A는 0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C가 판별식 아닙니다. 이걸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형태는 똑같지만 2차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요 식에 대해서 D를 구한 거야. 그래서 참거짓 판정하시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자, 1번 A, B가 실수가 아니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A, B가 허수면 요 방정식은 0은 실근이 아니라 허근만 있다. 이 말인 거야, 지금. 당연히 틀렸지. 근데 이제 이런 거야. 좀 설명할 텐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참인 것은요, 일반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틀린 거는요, 많은 경우가 증명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틀린 이유를 설명하는 거는 증명하고 좀 다른 거야.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인 거를 어떤 주어진 정의나 공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게 증명인데 틀린 거는 증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틀린 건 일반적으로 발레를 드는데 이 발레를 그냥 외워서 드는 게 아니라 어떤 논리와 함께 발레를 드는 게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A, B가 실수가 아니면 그러니까 개수가 허수가 되는 거지. 개수가 허수면 그 개수가 허수인 방정식은 무조건 허근이다. 이게 틀린 거지.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그냥 요 fx가 0이라는 게 그냥 i의 괄호 열고 x-1에 x-2는 0이라고 하는 요 방정식은 분명히 실근 맞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 전개하게 되면 i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ix 플러스 2i는 0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요 ABC가 허수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0의 방정식은 실근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 번째가 틀린 이유는 선생님이 아까 발레를 든 거지, 발레. 근데 그 발레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허수일 때 실근을 갖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허수일 때 허근을 갖는다라는 명제니까 아니야. 허수일 때 실근도 가질 수 있어를 보여준 거야. 어떤 논리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왜 그런가 증명을 하려고 하면 증명하기가 좀 깝깝합니다. 발레를 드는 게 굉장히 좋은 풀이 방법이야. 근데 그 발레는 논리적으로 든다는 기억하시고. 자, 하겠습니다. AB가 C가 실수일 때 얘가 실근을 가지면 fx는 1은 실근한다. 우선은 이런 기억린지 것의 명제 형태,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이다, 뭐뭐이면 뭐뭐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명제라고 부르는데 그 명제는 뒤에 이제 수학 하편을 공부하다 보면은 막 집합 공부하고 뭐 하다 보면은 그 명제를 배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시고 지금은 조금 가볍게 그러니까 의미를 생각하면서 뒤에 가면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명제 P면 Q이고 무엇은 대우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한번 따져가면서 해볼게요. 실수이면 얘가 실근을 가지면 얘도 실근을 가진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A, B, C가 실수이면 얘는 0이란 말은 이런 거지. AX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실근이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1도 실근이라는 말인데 뭔가 좀 너무 뜬금없는 문제처럼 보이지. 근데 얘가 실근이란 말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은 요것이 실근이란 말은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거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괄호 열고 4의 A의 괄호 열고 C-1도 0보다 큽니까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인 거야. 문제 이해했습니까? 근데 얘가 0보다 크다고 얘가 0보다 크다는 보장은 당연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간단한 이유로. 왜 그러냐면은 실근이니까 실근이니까 등호 들어가지. 0 이상이면 0 이상이다. 그지? 자, 얘가 얘보다 확실하게 크다고 하면은 맞는 말이야. 왜냐면 얘가 0보다 크면은 당연히 얘가 얘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클 수가 있어. 근데 봐봐. 얘랑 얘의 차이는 거의 똑같은데 이게 뭐냐면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A이기 때문에 요 앞에 거랑 요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럼 이런 거지. 얘가 0보다 지금 큰 거야. 그럼 얘가 0보다 큰지를 물어본 거잖아, 지금. 얘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음수가 되면은 이거 연산하게 되면 당연히 음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틀렸는데 논리적으로 틀린 걸 지금 보여준 거야, 지금.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발레를 드는 건데 그 발레는 무슨 발레를 드는 거냐? 논리적으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요거 때문이잖아. A가 0보다 작은 발레를 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참 계수가 음수인 발레를 드는 겁니다. 발레를 그냥 막 드는 게 아니야. 막 내키는 대로 드는 게 아니야. 막 들다가 얻어 걸리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먼저 따져보시고 그 과정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 딱 0이 되는 것, 딱 0이 되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x제곱이 0이 되는 거. 최고참 계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fx라고 하면은 요거는 분명히 근이 있지. 근데 요건 뭡니까? 마이너스 x제곱은 1이 근이 있습니까? 아니죠. 넘기면 x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근은 허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레 될 수가 있는데 이 발레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발레 전에 이 논리가 중요한 겁니다. 자, 니은도 틀렸죠? 자, 디귿번 보기. 판별식이 0 이상이고 fx는 0이 실근을 가지면 a, b, c는 실수이다. 이거 디귿도 틀렸어요. 딱 보는 순간 틀렸습니다. 봐봐. 아니 판별식이 0 이상이면 당연히 실근 아닙니까? 이런 느낌이 들면서 문제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판별식이 0 이상이고 게다가 실근까지 된다는 말이 중복해서 나와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A, B, C 개수가 실수이면서 판별식이 0 이상이면 실근이 되는 건 맞아. 근데 이거는 거꾸로 물어보는 거야. 판별식이 0 이상이고 실근이면 개수는 무조건 실수이냐? 이건 마치 뭐가 똑같냐면요.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간 사람은 전부 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얘가 참이라고 했을 때 얘를 무조건 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천국 간 사람은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갈 수도 있고 나쁜 일을 했는데 뭔가 좀 얘가 좀 이상하다. 잠깐만 얘를 다시 듣게. 사과이면 과일이다. 이 명제는 참이야. 근데 거꾸로 내가 어떤 하나 선택할 때 과일이 되면 걔는 사과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거는 틀린 거지. 왜? 과일이 되는 방법은 사과에도 과일이고 바나나에도 과일이고 과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게 과일인 게 알고 있으면 그 과일을 사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걸 이제 뒤에 가서 명제에서 역과정이라고 부르는데 그 역이 항상 똑같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들냐면요. 아니 A, B, C가 실수이면서 판별식이 0 이상이면 실근인 거는 맞아. 근데 이거는 문장 구조를 바꿔놨지. 그러면 오히려 틀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 좋아. 판별식이 0 이상이고 판별식이 뭡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상이고 그 다음에 fx는 0이 실근을 가져.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실수가 되는 것이 맞냐 틀리냐를 보이려고 하면은 요게 실수가 아니라 이게 허수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지. A, B, C가 만약에 허수면 봐봐. D가 0 이상이고 이게 0 이상이면서 fx가 실근을 가지면서 A, B, C가 허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 그게 발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앞에 1번에서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죠.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실근이야. i의 괄호 열고 이 fx는 0이라고 하는 게 i의 괄호 열고 x-1에 뭐 x-2 는 0, 뭐 이렇게 치면은 이 식은 ix 제곱 마이너스 3ix 플러스 2i는 0. 잠깐만요. 계산해볼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안 되겠다. 잠깐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중근으로 쓸까? 중근으로? 잠깐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i의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네. 는 0. 그러니까 이거를 fx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거는 i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ix 플러스 i는 0이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a가 i, b가 마이너스 2i, c가 i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자 b제곱은 뭡니까? 마이너스 2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고요. 빼기 4에 ac가 뭡니까? i랑 i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어서 이 값이 딱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A가 I, B가 마이너스 2I, C가 I라고 하면은 얘 만족합니까? 오케이. 얘가 실근 맞습니까? X는 2라는 실근 맞습니다. 하지만 A, B 실수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발레가 나오는 거죠. 되겠어요? 논리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나중에 보면은 대우명제 같은 걸 이용해서 또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쌤이랑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배울 거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쌤은 항상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강조를 해. 수학을 잘하려면은 이런 거 한 문제 푸는 것은 시험에 똑같이 나오면 물론 오케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전체를 보는 거. 판별식을 왜 배우지? 이 판별식 공부하는 단어는 중요한 게 뭐지? 판별식 자체가 아니라 그게 다른 단어하고 연관된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실수 조건, 개수 조건, 실근, 허근, 판별식 관계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판별식이 0이면, 방정식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D가 0이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는 중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지 이게. 자, D가 0이란 말은 이게 지금 A, B, C가 실수인지 허수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하여튼 확실한 건 D가 0이라는 말은 요 식은 실근인지 허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꼴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AX의 제곱,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표현됩니다. 최고차 한계수는 a로 동일하고요. x 플러스 m의 제곱 형태로 표현되는 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면은 이게 무조건 이게 실수인지 허수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사실을 배운 거야. 알겠어요? 왜냐면 그게 b제곱 마이너스 4가 루트 안에 들어가는데 그 루트 안이 0이 돼야지만이 그 방정식의 근이 중근이 되기 때문에.
그럼 질문이 뭐냐면 f의 x 플러스 k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거면 이거지. 이게 fx니까 f의 x 플러스 k는 뭐야? x 자리에 x 플러스 k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 얘가 는영이 되는 게 중근을 가집니까를 물어봤습니다. 얘가 중근을 가진지를 물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놓고 중근 아닙니까? 네, 따라서 요 디귿번 보기는 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맞는 거는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8-10번 증명 문제를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증명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A, B, C 정수야. 오케이. 절대값 A, B, C가 홀수야. 고교 과정에서 홀수는 양음만 판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지? A가 B가 C가 전부 다 무슨 꼴이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꼴이야. 이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표현해볼까? A는 2P 플러스 1 꼴이야. 단 P는 정수. 그러니까 A가, 절대값 A가 홀수인 거야. 절대값 B가 홀수인 거야. 절대값 C가 홀수인 거야. 왜냐면 절대값 A, B, C, 세 수의 곱의 절대값이 홀수란 말은 셋 다 절대값은 홀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선생님이 이걸 갖다가 홀수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지금 정수기 때문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므로 고교 과정에서 홀수를 음수를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홀수 짝수는 고교 과정에서 양수만 다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B도 마찬가지로 2Q 플러스 1, 단 Q는 정수. C도 마찬가지로 2R 플러스 1, 단 R은 정수. 선생님 이거를 2R 마이너스 1로 쓰면 안 됩니까? 됩니다. 상관없어요. 2R 플러스 3로 쓰면 안 됩니까?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지금 이게 홀수란 말은 A, B, C 각각이 지금 절대값이면 홀수란 말이 나와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방정식의 유리수 근을 가지지 않으면 보이란 말은 한마디로 하면 무리수 근이 됨을 보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어떻게 구합니까?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활용해 보면 되는 거야. 봐봐. 요 2차 방정식 근은 x가 뭐예요? 2a분의 마이너스 b의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얘가 유리수 근인지 무리수 근인지는 여기 나와 있는 2a는 정수 아닙니까? 마이너스 b도 정수 아닙니까? 요 루트 안도 정수 아닙니까? 그럼 이 값이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는 뭐를 보고 판정할 수 있냐면은 요 루트 안이 완전 제곱식 형태면은 유리수근이고요. 요런 꼴이 아니면은 유리수근이 아닌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 형태가 아님을 보이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보이는 방법은 이게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는 걸 바로 보일 수도 있고 좀 어려운 말로 귀류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완전 제곱식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여서 이거를 완전 제곱식이라고 가정하면은 모순이 생기네? 이거 완전 제곱식이 아니네?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잘 보면 이 문제에 힌트가 있습니다. 문제가 유리수근이 아님을 보여라 라는 뜻은 무리수근임을 보여라는 뜻하고 똑같잖아. 또는 허수근임을 보여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복소수근을 보여라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유리수근이 아니라는 걸 보이라는 뜻은 문제 자체에서 힌트가 유리수근이면 안 된다는 걸 보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문제가 유리수근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모순이 생긴다는 걸 보이라는 뜻이야. 문제에서 그렇게 나온 거야. 유리수근이란 말은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거든요. 루트 안이. 루트 안이 완전 제곱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걸 보이십시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뭘 증명하냐면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k제곱, 다시 말하면 k는 유리수. 자, 이게 모순이 생기는 걸 보일 수만 있으면 루트 안이 완전 제곱식이 아니란 뜻이고 루트 안이 완전 제곱식이 아니면 저 식은 무리수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는 허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여기있을까요? 무리수근 또는 허근. 네. 좋습니다. 이거 해볼게요. 뭐 이거 어떻게 아까 좀 홀수 하나 그러니까 b제곱은 뭐냐면요. 2q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2p 플러스 1의
2r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k제곱이 되는 거를 갖다가 보여보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걸 정리를 하니까 와, 식이 좀 복잡하다. 그냥 하자. 마지막이니까. 자, 4q 제곱 플러스 4q 플러스 1 마이너스 4에 괄호 열고 4pr 플러스 2p 플러스 2r 플러스 1. 자,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요게 지금 k제곱인 거야. 근데 그냥 간단한 원리로 얘 b의 제곱은 홀수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마이너스 4ac는 이게 홀수건 짝수건 간에 무조건 4를 곱했으니까 2 곱하기 정수 형태이기 때문에 요걸 빼고 나면은 이 값은 무조건 홀수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k제곱은 k제곱은 맞는데 무조건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홀수 형태지. 홀수의 절대값이 이거를 절대값이면 홀수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2m 플러스 1의 제곱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유 알겠어요, 지금?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보이는지 보이는 건데 이게 되더라도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얘는 무조건 1을 나누면 나머지가 1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이걸 2m-를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식을 또 정리를 해봤더니 얘가 어떻게 되냐면 4m 플러스 4m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이 똑같다고 하는 것을 가능한지 아닌지를 보는 거야. 그랬더니 봤더니 1은 이렇게 없어지고요. 1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4가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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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자, 같을 수 있는 봤더니 이게 q제곱 더하기 q니까 이거는 q로 묶어내면은 q 플러스 1이 되고요. 되게 유명한 식이라서 지금은 그냥 왜 그렇게 하는지를 그냥 그대로 따라오시고 뒤에 가면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 나와 있는 식은 4pr 플러스 2p 플러스 2r 플러스 1의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m의 m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값은 얘가 정수고 정수니까 연속하는 두 정수의 곱이야. 연속한 두 정수의 곱은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정수꼴입니다. 이거는 2 곱하기 정수꼴이야. 무조건. 그렇죠? 연속한 두 수는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2의 배수 형태의 수가. 음수인 경우도 2 곱하기 정수 형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정수 형태입니다. 그런데 요 괄호안을 봤더니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정수 형태인데 1이 남게 되면 2 곱하기 네모 플러스 1꼴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같을 수 있습니까?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지. 여기는 2 곱하기 어떤 꼴이고 여기는 2 곱하기 어떤 꼴에다 1이 남기 때문에 이 좌변은 2 곱하기 어떤 꼴하고 1이 남는 거야. 근데 이거는 2 곱하기 어떤 꼴이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성립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성립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말은 이렇게 될 수 없다는 뜻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떤 유리수의 제곱 형태가 될 수 없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루트 안이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 될 수 없다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유리수 근이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을 한 겁니다. 좀 어렵죠? 강의 듣고 끝내면 안 됩니다. 강의 딱 끝나고 스스로 강의 멈춰놓고 강의 끝내놓고 다시 한번 내가 해보면서 안 되는 단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원 9단원 공부하면서 또 만나겠습니다. 이번 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